일자리 보고서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노동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10월 달 일자리 보고서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월 달에 26만 1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추가가 됐다라는 이제 보고가 나왔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던 추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기에는 1년 전만 해도 제법 많이 늘어났었는데 점점점 늘어나는 숫자가 조금씩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고요. 결국은 지금 지난 1년 사이에 가장 적은 일자리 추가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만 개 일자리가 더 생겼다라는 그 자체는 노동시장이 아직 튼튼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노동시장에 일자리가 많다라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만큼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러면 좋아야 되는데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연준에서는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인플레이션을 못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좀 조정을 할 텐데 연준에서 생각한 목표 인플레이션은 2%입니다. 2%. 그런데 지금 8%가 넘어가고 있으니 아직 갈 길이 먼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2% 쪽으로 떨어지기까지는 계속해서 지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금리를 올려면은 그럼 경제가 망가진다라는 비난들이 지금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우려가 나오고. 그런데 노동시장이 계속 건강하니까 경제가 그렇게 쉽게 망가지는 건 아니다라는 논리로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번째 연속으로 0.75% 올렸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노동시장이 건강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러면 연준은 이번 12월에 또다시 0.75%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시장이 건강하다 그러면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썩 좋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3.7%로 살짝 올랐습니다. 지난달에 9월 달은 실업률이 3.5%로 잡혔는데 물론 8월 달에 3.7% 갔었습니다만 이제 다시 3.7%로 지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살짝 올라간 거기 때문에 뭐 큰 의미 부여는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3.7%라는 실업률 자체도 굉장히 노동시장이 건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노동시장이 건강하다라는 판단이 나오면 연준은 그 다음에 금리를 또 올릴 가능성이 크다. 지금 다음 달에 연준의 FOMC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다음 달 FOMC 회의 끝나고 지금 0.5%로 올리느냐 0.75%로 계속 올리느냐 이것에 지금 초미의 관심이 모여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0.5% 올릴 거다라는 전망이 지금 많이 있는 편인데 점점 줄일 거다. 올리는 것을 좀 낮출 속도를 조정을 할 거다. 라고 지금 경제학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 금리라는 게 있으니까 최종 금리. 이 최종 금리를 많은 학자들이 지금 뭐 4.5%에서 뭐 5% 정도 최종 금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보도해 드릴 때는 최종 금리가 6%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 6%까지 올릴 거다. 그럴 가능성이 저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0.5% 올리고 또 내년 들어가가지고 0.25%씩만 이렇게 한 3번, 4번 올리면은 그러면 지금 연방 기준금리가 5%로 훌쩍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정도만 해도 5%가 넘어가는 건데 지금 다들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거보다는 더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당연히 올릴 거고 내년 하반기까지도 계속 올릴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내려가지 않는, 꺾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기업들을 탓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지금 마진을 너무 높여가지고 쓸데없이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있다. 이렇게 지금 기업들 탓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제 저희가 설명해 드린 대로 기업들 문제가 아니라 기업들이 가격을 비싸게 해놓아도 그것을 살 수 있게끔 주머니에 돈이 채워져 있는 이 시스템이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 국민들한테서 돈을 뺏으라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거저 생긴 돈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 계속 돈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정부에서 계속 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지금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계속 돈을 풀고 있으면서 국민들이 자신들이 노력해서 번 게 아니라 그냥 거저 생기는 돈들이 상당수 있다 보니까 그런 혜택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게 아직 다 소진이 안 돼 있어서 계속 인플레이션 고가의 그 물가를 계속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내려가지를 않는 상황. 일각에서는 고착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높은 물가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다. 떨어지질 않고 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경기 침체가 얼마나 심하게 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그거는 그래서 지금 연준이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의도했던 대로. 원래 좀 금리를 막 올리고 이러면은 좀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주식도 지금 이제 금요일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 주간을 놓고 이야기하면 손실로 마감을 한 상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채권시장은 좋아지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올랐다라는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채권 시장으로 좀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채권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생각을 깊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제 최종 금리를 어디까지 지금 보고 연준이 어디까지 올릴 생각으로 저렇게 하고 있는 건지를 지금 유심히 보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채권 살 타이밍이 아니다. 좀 내년까지 좀 기다렸다가 사도 된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많은 상황이어서 그래야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채권 시장도 개선이 좀 되어가긴 하겠습니다만은 좀 더 미뤄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시중에 돈은 계속 안 돌 것 같은데 시중에 돈이 돌 것 같지 않으니까 이러한 전망들을 경제학자들은 이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여기에 지금 미리 준비를 좀 하기 시작하면서 미리 이제 정리해고 구조조정 이런 것들을 절차를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죠. 사람들 정리해고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든 경기 침체가 올 것을 대비해야 된다. 지금 자금이 쫙 쪼그라들게 돼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근데 우리 일반 서민들의 삶은 그걸 지금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서민들은 그냥 투자고 뭐고 이런 거 잘 모르고 식품점에 가가지고 내가 일단 먹고 살아야 될 거, 이거 파 한 단에 옛날에는 5단에 1불 뭐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보면은 뭐, 예? 2단에 3불 비쌀 때는 장보러 가보십니까? 장보러 가시면은 진짜 막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끔찍하죠. 상추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한 묶음 예전에 그냥 1불 정도면 한 묶음 샀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뭐 2불, 3불 뭐 로메인 상추 같은 경우에는 3불, 4불 먹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집 물가가 아닌 그런 상황들. 뭐 월마트에 갔는데 계란을 파는 그 칸이 텅 비어 있는 모습을 봐야 되는 이런 상황들. 하여튼 식품 대란이 올 것이다라는 전망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깊이 좀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경제 앞날을 알아보기 힘든 어두운 앞날이 예상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현금을 많이 좀 준비를 해 놓으셔라, 채워 놓으셔라 라는 그런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시기에는 그렇다라는 말씀. 뭐 안전자산 이야기하면은 대부분 다들 금, 은 같은 보석류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지금은 그런 안전자산 이야기할 타이밍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금이라는 것도 나중에 현금화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하여간 좀 그렇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도 지금 금리가 굉장히 오르면서 건설사들이 10월 달에 신규 인원 채용을 지금 거의 못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 오히려 9월 달에 22,000명보다 오히려 감소한. 9월 달에 22,000명 신규 채용이 있었는데 지금 10월 달에는 1,000명만 신규 채용이 있었답니다. 거의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인 집계니까. 그러니까 일부 지역은 지금 건설 붐이 불고 있는 지역들이 일부 지역이 있으니까 뭐 그곳은 그대로 활성화돼 있을 수 있겠으나 아주 특수한 지역들만 그렇다라는 이야기고 나머지 지역들은 지금 건설 붐이 확
죽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팬데믹으로부터 지금 빠르게 회복하고 성장했던 운송, 창고 산업 이런 곳들도 지금 고용 인력을 좀 많이 줄여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주택, 유틸리티, 운송 같은 서비스도 지금 여름 이후로 다시 침체기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노동력 참여율, 그러니까 취업이 가능한 성인 등을 층해서 실제로 노동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이야기하는데, 지난 9월 달 통계에는 9월 달은 62.3%였던 것이 지금 10월 달에는 62.2%로 0.1%포인트 떨어졌다. 그러니까 참여율 면에서는 좀 또 줄어들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 노동시장이 그러니까 아직은 그렇게 크게 요동치지는 않는데 조금 좀 노동시장이 나빠지려는 기운을 보이고 있는 초입 단계? 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노동시장이 고금리 시대에서 타격을 받게 될 가장 큰 첫 번째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타격을 받으면 그러면 그제서야 이 지출을 줄이고 수요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됐구나라는 느낌들을 이제 막 받게 되기 시작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이 전개가 돼야 그 다음에 물가가 내려가는 상황이 그 뒤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연준에서 요구하는 그런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을 보기에는 몇 달이라는 시간이 훨씬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부동산 시장이 먼저 무너지는 모습을 저희가 보기 시작할 것 같고요. 식료품 시장은 지금 공급 자체가 워낙 크게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식료품 시장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다른 부분들, 여행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이 줄어들면서 물가가 이렇게 수치상으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될 건데, 경기 침체가 억지로 와서 지금 물가를 잡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물가가 잡혔다라고 했을 시점에 경기가 안 좋아져 있을 텐데, 이 안 좋아진 경기를 다시 어떻게 살릴지 이것도 사실은 좀 큰 숙제가 됩니다. 근데 그 숙제는 아마도 새로운 트럼프 정부 2기에서 그 숙제를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부 시절에는 그냥 경제를 망가뜨리는 것으로 끝날 것 같고요.